네,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많은 이슈를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욱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출발을 해볼까요? 아, 진짜 그 출래 불사춘이라고 봄은 왔는데 확실하게 우리 증시의 봄은 언제 오는지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서운했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사실은 뭐 결자 해지라고요. 이번 북미 회담은 참 국제적으로 우리가 창피한 회담입니다. 왜냐하면 북미 회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우리 문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3자 회담으로 진행될 수 있다. 네. 뭐 김정은이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을 시찰할 가능성이 있다. 뭐 무엇보다도 이번에 종전선언 이거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청와대에서 얘기했어요. 네. 난리가 났죠, 막. 그다음에 일종의 스몰딜로 북한이 전체 핵 포기가 아닌 영변만 포기한다고 해도 미국이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 허락해 줄 것이다. 다 빗나갔고 이거 완전히 해외에서 보면은 진짜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이 소장님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외신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시각에 집중을 했고 국내에서는 너무 이거를 이제 그냥 북미 회담이 아닌 상상 임신의 향연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 진짜 무슨 뭐 그런 식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은 회담이 어느 다 정도는 틀렸어. 회담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그러니까. 좀 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소장님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과연 그럴까 이랬는데 트럼프가 아주 통 큰 결단을 내렸더라고요. 네. 우리 그러면 이거 그래도 소장님 얘기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이 대북주를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떡해요? 자랑 그만하고 이제 빨리 전략. 예. 아니 근데 대북주 팔라고 그렇죠. 대북주 팔라고 그러셨죠. 네, 팔라고 그랬죠. 네. 이제 이 대북주는 사실 이제 어떤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진짜 이거 물린 거 내가 손절 안 하고 자식한테 주식으로 물려준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계시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저도 철도주 하나 샀다가 싱가포르 때 물려가지고 예. 요즘 아직도? 기차 안 타요 요즘에. 그래서 기차 안 타고 야, 버스만 그래, 타고 진짜 다녀요. 근데 이게 뭐 좋지도 않은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왜냐면 네. 우리 시장이 지난 목요일에 워낙에 막판에 큰 충격을 그러니까요. 받았으니까 그런데 와 저는 그 북미 회담 파토 났다고 뉴스 속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디 일이 있어가지고 여의도 길거리 가는데 진짜 사람들이 길에서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담배를 미친 듯이 막 펴대 있는 흡연 부스가 흡연 부스가 막 만 터져 나가는 걸 원이었다고.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증권사들도 네. 대단히 그럼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구나.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하나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자, 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북한 거래 성사 시 엄청난 경제적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반대로 핵무기 가진 한 미래 없어. 미국 북한과의 관계 매우 강력하다. 북한 그 회담이 이제 결렬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진이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빨리 짐을 싸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요 사진은 이제 사진 뭐예요? 미국 이거? 주말에 있었던 CPEC 네. 보수주의 행동 예. 거기 이제 모임에서 본인이 직접 연단에 나서가지고 연설하기 전에 미국 저 성조기를 퍼포먼스요? 끼어안고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했던 애국 보수. 쇼맨십을 애국 보수. 거기는 그 회의가 우리나라도 CPEC이 그런 거니까요. 우리나라도 태극기 이렇게 하듯이 예. 여기도 성조기 이렇게 하나 저 봐요. 정도. 그렇죠. 애국 보수.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했는데 얼마나 이제 자기한테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걸 이제 의식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들으라는 듯이 딜이 성사가 되면은 니네는 인크레더블한 이코노믹 퓨처가 대기하고 있다. 반대로 네.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니네는 미래가 없다. 아,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지금 합의가 결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는 very strong이다. 라고 밝히면서 여지를 남겼죠. 이렇게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스트롱하다는 거는 언제든지 또 자리에서 앉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정상회담이 원래 뭐 아무것도 없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또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네. 사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다시 만난다거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내놓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데 좀 모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으로 봐서는 이 둘이 그냥 즉흥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번만큼은 그렇죠.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비건 대표 왔다 갔다 하고 최선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벌써 한 2주 이상을 서로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네. 이미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사항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결렬됐다 보니까
이제 다시 마련하는 게 이제 또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 유로맨커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트럼프를 알긴 알았죠. 그때 대통령은 알긴 알죠. 아니었죠. 그럼요. 하긴 뭐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그럼요. 타워가 있는데 미국도 뭐 그럼요. 트럼프가 많은데 그때 약간 인상이 어떤가요? 인상은 뭐 워낙에 백인이니까 네. 좀 너무 부자 아저씨. 아저씨. 부자 부자 백인 아저씨. 아저씨. 호감인가요? 비호감인가요? 좀 비호감에 가깝긴 아. 하지만 그래도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우리로 치면은 약간 캐릭터는 김구라에다가 재산 정도는 거의 이재용급의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어떤 그 다혈질이나 어떤 이 성격이 어떤 괴팍함은 진짜 뭐 국내 연예인 중에는 비할 사람이 없는 정도인데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딜을 잘하긴 잘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합의가 무산됐다라고 해서 이제 솔직히 뭐 점심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회담장을 나와가지고 에어포스원 타고 그냥 집에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 트럼프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냥 앞으로 안 볼 거면은 여기서 그냥 밑서비스라도 하고 이제 뭐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밥도 우리 같이 같으면 먹고 좀 이제 정서가 그렇죠. 네, 일정을 네. 다 소화하고 왔을 텐데 이렇게 돌출 행동을 돌발 행동을 한 것도 결국은 다음번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또 제가 이렇게 뇌피셜을 하고 있네요. 미중 네. 협상에서도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냥 정말 예상외로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니네- 무역 협상도 시진핑 너도 긴장해야 돼. 그냥 난 걸어 나올 수 있어. 내 발은 내 거야. 이럴 게 없어. 두 발이 있어 나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다음 내용 볼까요? 전략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미 진보센터의 선임연구원 마이클 푸크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담은 아마추어 외교 롤의 플레이였다. 마지막 장면은 리얼리티의 예능을 보는 줄. 북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몰아붙인 듯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저는 정말 저희가 주식시장 보면서 그래서 비행기가 뜬 거야? 벌써 막 이렇게 갔어? 진짜 가족 갔어? 같다고? 그러니까 진짜 간 거야? 남은 김정은은 어떻겠어요? 호텔 그러니까. 방에서 담배 피고 그러니까. 담배 피고 그 얼마나 사람은 힘들었겠어요. 또 열차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진짜 그 남녀 60시간을 사이에 왔는데 남녀 사이에 막 싸웠어 길에서 아 됐어 끝내 남자가 차 타고 붕 가버렸는데 여자는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 이 얼마나 더 초라한 남양주 살아서 남양주 버스 타고 가야 돼. 네, 노란 버스. 노란 버스 안 타봤, 서울 시내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저 안 타봤으면서 동부간선도로 왜 이렇게 막 얼마나 가고 힘들어요. 중계동 거쳐가지고 그게 미치는 거죠. 한 시간인데 뛰어가. 근데 어쨌든 이 마이클 푸크스는 오바마 정부 당시 동아시아 안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텐데 이번 회담을 아마추어 외교 롤플레이 게임인 줄 알았다. 웃겼다. 네. 마지막에 트럼프가 약간 삐진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그런 걸 보고서 무슨 리얼리티 쇼에서 이런 걸 보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또 리얼리티 쇼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고 나서 아예 그냥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또 다음에 극적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어쨌든 트럼프가 이번에 북한이 어떤 준비 안 된 영역까지 손을 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트럼프는 다시 말하자면 내년 재선도 이제 노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아예 깰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거죠. 이 진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아무리 오늘 우리 뭐 어떤 포장해도- 뭐 데드캣 바운스든 뭐든 뭐 하여튼 반발 매수든 뭐든 오늘 무조건 이제 그러니까. 상승 출발을 하게 돼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약발이 얼마나 세일지가 조금 그러니까요.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저도 같은 애널리스트인데 이거는 뭐 힐난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도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하고는 다르다. 이제 그렇죠. 남북 경협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시작이 너무 좀 험난할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죠? 아유, 근데 막 참 이슈가 2시 반, 막 3시 가까운데 막 사람들이 사실은 뭐 단계적인 이슈라도 목요일 좀 얘기하시는 접근을 거죠? 네네네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 되돌리기엔 너무 센데 한 방이 그러니까요. 막 맞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너무 이걸 뇌피셜로만 시나리오를 좋게만 짰어요. 포장을 했다가 또 예.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내 언론의 그런 어떤 이 말잔치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종편 그 패널들의 그 무책임한 사실 얘기도 결국은 사람들 망쳐놨다. 투자자들의 어떤 투심을 너무 왜곡시켰다 이렇게 봐야죠. 네. 자, 요 얘기 그만하고 이제 시장 관점에서 펀더멘털 얘기 하나 해보죠. 네. 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케빈 하셋.
미국의 GDP 지표 나왔습니다. 미국 GDP 연율로 4분기 YOY 3.1% 상승, 트럼프 정부의 목표 3% 달성. 당초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성취를 했다. 이면에는 소득 불균형, 노동자 희생이 있다. 요 분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지금은 자리를 비웠지만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그런 그야말로 실세 중에 실세인데 이면에는 소득 불균형과 노동자 희생이 있었다고 약간 이제 이 사람이 경제학 박사답게 미국 경제의 어떤 이제 구조적 문제를 이제 지목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약간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또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는 이게 좀 약간 공격적인 성향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다우 36,000. 10년 지난, 와. 20년 지난 네. 지금 26,000인데 99년도에 다우 36,000 쓰고 바로 그 정도면 6개월 뒤에 몽상가 아니야, 몽상가? 닷컴 버블 터지면서 그야말로 대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성격이 삐뚤어졌는데 어쨌든 약간 비관론자가 됐는데 항상 지금도 미국 정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나 어떤 리스크는 이머징 시장의 불안정이다 이렇게 네. 좀 지적하고 나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어쨌든 원래는 미트 롬니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존 맥케인의 경제 특보였는데 참 운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트럼프가 이제 픽업해서 백악관에 입성을 한 역시 사람인데 사람은 라인을 잘 타야. 그러니까요. 삼수 끝에 백악관에 입성을 했는데 대단하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경제학 박사다운 어떤 소득 불균형이나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래서 더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미국에게 유리한 쪽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제 지금 일단 명목상으로 우리가 어려운 3%대 목표를 달성해서 뭔가 한숨 돌린다고 보지만 이면엔 저런 게 있어서 양은 달성됐는데 질까지 챙기려면 중국과의 협상을 어떻게든지 미국에 유리하게 끌고 가야 된다라는 복심이 또 들어있죠. 마지막 거 읽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마지막 거 읽어보죠. 소장님, 우리 중국 얘기 예, 할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읽어보죠. 네네네. 넘어갈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중국 아시아 담당 헬렌 차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GDP 전망 하향의 안전장치가 아무래도 좀 말을 해야 되겠죠. 한시적인 저리대출 자금 공급, 소득세 감면 등 자동차 가전구입 보조금 등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네요. 양회 얘기죠? 그죠? 양회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래서 중국의 이제 GDP 성장 전망이 6%, 6.0으로 내려오면 30년 만에 최저인데도 네. 불구하고 증시는 잘 가는 이유는 이거고 헬렌 차오 이분은 제가 컨퍼런스에서 한번 뵌 적 있는데 지금 이건 약간 옛날 사진이고 이 뒤에 약간 눈을 찝었는지 더 예뻐졌어요? 눈이 시원하고 어. 예, 좋아졌어요. 역시 외모지상주의. 계속. 죄송합니다. 네. 아니야. 계속 마지막으로 갖고 와야 돼. 3월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네, 맞아요. 1, 2월장이 워낙에 좋았으니까 3월장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시각이 양분돼요. 1, 2월에 너무 슈팅을 해서 3월을 꺾인다. 아니면 1, 2월에 워낙 좋아서 3월까지 계속 간다. 여기에 대해서 보죠. 제가 읽을게요. 예. 로베코 자산운용 제로인 블록랜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1, 2월장이 좋았으니까 3월장도 플러스가 나올 확률은 90%가 넘는다. 근데 3월장 추가 상승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하려면 뭐 북미, 미중, 브렉시트, 미국 성장, 미국 기업들 여러 가지가 모든 게 다 좋은 쪽으로만 조합이 나와야 가능하다라는 얘기니까 그야말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나도 모른다. 끝.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빠져나가려고 빨리 끝내려는 거니까. 막 마무리하셨는데. 알았어.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우리 연휴를 소화해서 어떤 이슈들을 소화할지 어떻게 방향을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희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